34위. 지난 70년간 모든 월드컵 통틀어서 최하위 수치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만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그들이 제일 절실했을 거라고, 결과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가 너무 궁금하지 않니?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천원 얘기야, 천원 얘기.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는. 알다. 아빠는 잉글랜드 한번 할게. 저는 브라질 하겠습니다. 브라질. 홍명보 전 감독이 전술 난 게 모르겠고 뭔지 교체 타이밍도 모르겠고 남아공전에서 한 점 먹혔을 때 김민재를 뺐잖아요. 그럼 그때 공격수를 넣어야 됐는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고. 혜리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가 비슷한 바인 것 같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홍명보 감독은 평생 축구를 해온 사람, 평생 감독을 해온 사람인데 너도 아는 걸 왜 안 했을까? 우리보다도 훨씬 절실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부족하면은 남들이 추천해주는 사람 뽑으면 되잖아. 고집이 센 건가? 그 마음이 궁금하지. 그들은 과연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임스 거 같나요? 제임스 거 같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할까요? 오늘 배울 세 가지를 미리 얘기해 줄게. 행복은 상대적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오판하기 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는 자기 잘못을 죽음처럼 느낀다. 자, 일단 정몽규 협회장 아버지가 포니정이라고 부르는 정세영 님이야. 왜 포니정이셨을까? 차 이름이 폰이니까 맞아. 그 차가 이미 너무 유명해지니까. 맞아. 엄청난 거였지. 옛날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그 가난한 시절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시작했으니까 정세영님께서 회사를 키우고 본인 아들을 한 2년 만인가 현대차 회장 자리에 앉혀버려. 정세영의 아들이 바로 정몽규? 정몽규. 이- 정몽규. 이 너무 급하게 아들을 회장을 시킨 거지. 형이 이제 동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 큰아들한테 현대자동차를 물려주고 대신에 동생하고 정몽규는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이제 가게 한 거지. 그렇게 정리를 했어. 뭐 정세영은 나중에 형한테 항상 고마운 게 많았고 이렇게 나한테 현대산업개발을 넘겨준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 인터뷰로. 하지만 그의 아들 정몽규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억울했을 수 있을 것 같아. 현대 자동차를 내 손 안에 쥐었다가 놓고 거길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좀 행복하겠니 안 행복하겠니? 안 행복할 것 같지. 물론 이제 이거는 추측이야.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인간이라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다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보기에는 그 현대자동차 자체를 누가 키웠어? 자기 아빠. 자기 아버지가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마음 좀 들 수 있었겠지. 이런 히스토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잘 몰랐어. 잘 몰랐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야, 비교에서. 정몽규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인데 그렇게 욕을 먹는데 한국 축구 망친다고, 돈도 많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 저걸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계속 연임을 하려고 그러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분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한축구협회라는 게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의 협회장인 거잖아. 그 타이틀이 되게 자신에게 행복감을 줬던 것 같아. 현대 회장 자리만 있으면은 뭔가 좀 사촌 형한테 밀리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하나를 더 하고 싶었지 않아요? 그치.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막뭐 노스페이스 옷 투시 입고 이러면 재벌이고 그러는데 아마 정몽규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촌 형을 넘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우리의 만족, 행복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 있지가 않아, 사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그치, 비교. 제일 첫 번째 되게 핵심적인 주제야. 네. 그래서 여기서 했지만 내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았어. 근데 반평균이 90점이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운 좋아요. 좋죠. 안 좋지. 반평균이 만약 60점이야.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건 거지.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좋은 아파트 살고 있잖아. 그렇다고 아빠는 그 전에 우리 살았던 빌라라든지 되게 오래된 아파트 살았던 게 불행하지 않았거든? 진짜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빌라 가니까 행복하지 않았어? 야,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어. 막 이거. 좋았잖아. 나 아빠 거기 되게 좋았단 말이야. 맛있는 것도 많고, 거기 옆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럼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거든. 내 상황은 똑같은데 굳이 왜 남하고 비교를 해서 불행한 마음을, 안 좋은 감정이 들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추측이야. 비교 대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재벌 돈 많은 사람. 저게 내 거였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끝까지 무능하게만 한 건 아니었어. 너희 아이파크라는 거 들어봤어? 아이파크 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유명한 브랜드잖아. 네. 그래서 나름 회사가 잘 돼서 잘한 부분도 있어. 하지만 좀 최근 들어갈수록 안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 다음, 그러면 홍명보 아저씨 얘기 좀 해볼게.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야. 2002년에 월드컵 4강까지 갔거든. 아시아 최초로 브론즈 볼도 받고, 감독으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나서 동메달 따고, K리그에서 2연패도 하고, 나름 감독으로서의 성적도 좀 있었다. 근데 진짜 탑의 커리어는 아니거든.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나는 진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감독을 맡으면 결과를 낼 수 있어 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 아빠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는 그런 레벨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홍문보 인터뷰 보면은 자기가 봉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되게 국민들의 분노를 샀거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 20억짜리 봉사라.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거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심리학적인 내용을 좀 묻혀보자면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 후광 효과. 레전드 선수니까 감독도 잘하겠지 라는 착각을 사람들이 흔하게 한다는 거야. 더닝크루거 효과. 능력이 부족한 영역일수록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내봐서 모르니까 뭐 한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 잘못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좀 알아야겠니 몰라야겠니?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아빠가 맨날 애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이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뭡니까? 메타인지. 본인이 얼마나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거죠. 아빠 그래서 메타인지 높은 애들이 공부 잘한다 그랬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그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지. 내가 모르는 것만 가서 파면 되니까. 그쵸? 우리 홍명보 감독님의 데이터 보면은 어떤 메타인지가 좀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끼끼빠빠하는 능력이랑 3백을 하지 않는 능력과 근데 메타인지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 사람들이 다 자기는 높게 평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좀 객관화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빠가 너 시험 끝나고 왔을 때 어떤 거 유형의 강점이 없는지 그걸 같이 분석해봤잖아. 네. 그거 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 계획도 잘 짰어요.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어떤 유형에 좀 강점이 있었고 어떤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저는 일단 강점이랑 약점을 좀 섞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암기를 하잖아요. 확실하게 외우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맞는데 90%한 부분은 다 웬만해서는 맞아요. 70%한 부분은 웬만해서 다 틀리니까 암기를 조금만 안 해도 그런 부분을 틀린다는 게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시간을 해도 제대로 하는 거랑 제대로 안 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메타인지거든. 다음번엔 내가 뭘 보완해야겠다는 게 좀 더 명확해 안 명확해? 명확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 정몽규님이나 항목님께서 메타는 좀 되셔가지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전문 위에서 추천해주는 감독을 쓰자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클린스만 이 사람 잘할 거야. 내가 우리 명보 잘 아는데 명보 감독 잘해. 자기가 오판한 거야. 왜냐면 내가 다른 것도 잘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거지. 네. 이게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근데 메타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 끝까지. 이게 사람들 되게 열받게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 홍문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패배 선수를 선수에 돌린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자기 얘기야. 자기 관점에서 얘기밖에 안 해. 나의 모든 판단이 완전 한국 축구였다. 그게 궁금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너가 왜 그렇게 전술 없이 시합을 했고 왜 그런 식으로 선수 기용했고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 한국 축구에서 봉사를 했고 내가 열심히 했어. 결과가 왜 안 돼? 나 잘 모르겠어. 사람들이 나를 비판 안 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내 입으로 인정을 안 해.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뭔가를 했을 때 이걸 해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나의 능력이랑 내가 뭘 하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할 텐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너무 예민한 거지. 내가 감독으로서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은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친구들하고 만약 뭐 쌈박질하고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좋은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점에서 가르침이 부족했나, 대화를 좀 덜 했나, 왜 싸우고 들어왔을까, 내가 뭘 더 하면은 이 아이가 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건설적이겠지. 근데 아빠 자체가 좀 못났어. 그러면 어떡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좀 못난 아빠들이거든. 만약에 반별 축구 시합을 했어. 골키퍼가 못해가지고 골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걔를 탓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골을 덜 먹을지, 연습을 더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못난 애들은 어떻게 한다? 걔 탓을 하는 거지. 그게 쉬우니까. 그래야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축구라는 거는 팀 스포츠인데 모두의 책임인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되고 팀을 잘 이끌 수가 있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고 자꾸 남 탓만 한다? 그 팀이 잘 되겠니?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홍문보가 전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술도 여러 개를 짜지 않고 나는 이 전술이 맞고 이 전술대로 잘 못한 너네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
손흥민이 라카룸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동명부가 너 무슨 얘기야,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손흥민이 지금 경기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걸 왜 네가 얘기해? 라고 했다는 건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팩트 체크는 안 됐어. 미루어 봤을 때 사람 자체가 너무 이 자존감이 이 감독으로서의 지키고자 하는 게 너무 컸다. 유추할 수 있겠지. 자기 위주 편향 뭘 것 같아?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내가 못하면 한명 탓이다. 그렇지. 우리 뇌는 잘못을 인정하면 죽음처럼 느껴. 옛날에는 잘못하면 죽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실제로 죽었으니까. 부족에서 피해를 준다 너가. 그러면은 쫓겨나야 되는 거지. 쫓겨나면 죽는 거고. 인지 부조화가 생겨. 그래서 나는 유능하다와 뭔가 결과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뇌는 어떻게든 자기 탓이 아닌 걸로. 그치. 그렇게 만단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심리적인 게 좀 미숙했던 거지, 아까 봤을 때는.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건 거지. 아빠의 경험상 좋은 방법은 하나.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덮으려고 하기보다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대신에 내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다음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 다 받아주죠. 다 받아준단 말이야. 자기도 사람이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나 스스로도 더 나은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걸 덮으려고 제 점 아닌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열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려면은 이런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사람이란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래. 메타인지라는 게 단순히 이제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더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이제 한 번씩 멈춰 서가지고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보는 거 그런 연습 좀 필요한 것 같아. 저도 약간 남이 뭐라고 하면 막 거기에 따라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안 혼나려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형보다는 그거에 예민한 것 같아. 그 타인의 뭔가 그런 시선이나 말이나 평가 이런 거에 좀 스스로 그런 노력을 좀 해보는 거지. 근데 오늘 좀 흥미가 있었나요? 평소보다는?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오늘 뭔가 조금 평소에 하시던 그런 주제와 다르게 재밌는 주제가 했는데 역시나 재밌진 않았어. 갈수록 공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공부라기보다도 분석을 해보는 걸 너희가 좀 했으면 좋겠는 거지. 원인은 사실 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거든. 단순히 욕하고 많은 거는 자극적이고 재밌고 쉬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알면 인간을 좀 이해하게 되지. 네. 그래, 나 되게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자극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성장했으면 좋겠다.